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사연 될 것 같은데, 네, 고민 사연입니다. 네, 재방송 라이징 스타죠. 네, 베트남 아가씨님, 구 베트남 아가씨 현 기장 꼼장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 꼼장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기장 꼼장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며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심적으로 힘들다기보다 좀 많이 지쳐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팩폭보다는 뻔하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좀 듣고 싶네요. 물론 아직 정식으로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맹세코 일요일 하루만 쉬고 주 6일 매일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시생이라 물론 할 건 태산이고요. 진도는 어느 정도 빼가고 있고 계속해서 개념들, 판례들 반복하고 학습과 복습하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은 잡혀가고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탄력이 붙는 것 같긴 한데, 공부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싸움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 10시간 내내 앉아서 눈 빠지게 책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중간에 몸도 지치고 계속 주구장창 책만 보다 보니 눈도 아프고 뇌도 과부하 걸리는 듯한 느낌을 수없이 받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꾸벅꾸벅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20분 정도 쪽잠 자고, 몸이 지치다 보니 아무리 정자세로 하려고 노력해도 자연스럽게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지고 뭐 그렇네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늦게 자는 날, 대충 3, 4시에 취침할 경우에는 늦어도 9시쯤에 일어나자고 해도 막상 또 뻗어버리거나 잠이 쏟아지면 11시쯤에 일어나고, 그러면 또 죄책감과 강박관념도 들고 진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씨발하면서 일어나고, 물론 아직 초시생이나 절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내년 7월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인데, 이게 또 한두 달 컷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 최소 1, 2년 봐야 하는 장기전 싸움이니 앞으로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니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힘들 거 알고 발을 들였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형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개신노잼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지로 꾸역꾸역 어떻게든 버틴다, 그냥 존버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당연히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제가 다니는 스터디 카페 사람들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국의 수십만 명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입장일까요? 얼마 전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셔서 그걸 지키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수험생활은 원래 앞이 안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고 성취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원래 많이 힘듭니다.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지나간 거니 어쩔 수 없으니 바꾸고자 하는 미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자기 자신한테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라는 등의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버티는 게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라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지키고자 하루 공부 끝나고 생각날 때마다 제 자신 보고 잘했다고, 집 가서 푹 쉬고 내일도 힘내자고 이러는데, 그래도 가끔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붕어 형님이 수험생활을 경험해 보셨기에 이게 얼마나 장난 아닌 시험인지 아시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작은 거 하나하나에 예민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 기장 꼼장원이 닿지 않게 굉장히 적절한 길이의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소님 솔직히 말해서 아마 이 사연의 한 3배 정도 해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약간 정상적인, 그래도 꼼장원님이 그래도 양에 신경 쓰시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정말 좋아요. 근데 딱 이렇게 기승전결 완벽하면, 왜냐하면 그전엔 사연 너무 최대한 부풀려 적어서 약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약간 미사여가 많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적어놓으면 읽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더 좋아요. 예,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이 꼼장어님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 초시생이에요. 초시생이 뭐냐 하면 이제 그 공무원 수험을 준비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 네. 네, 소위 말하는 공린이. 네, 공린이. 지금 준비한 지가 제대로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약간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슬럼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국이 킹 시국이니까 마스크 쓰면서 이제 제한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공부하기 가장 힘든 날씨이긴 해요. 저는 겨울이 공부가 잘 됐고 여름이 싫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웬만한 수험생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여름이 가장 공부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뭐 그 공부하는 이제 자습시 같은 데는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제 땡볕을 그대로 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지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이제 흠뻑 마시니까. 그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름에 원래 힘들어요. 보니까 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스케줄을 좀 못 맞추고 계시네요. 우리 꼼장어님이. 사실 집에 오면 자야 되는데. 음, 보자.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 공부가 솔직히 말해서 공부만 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공부만 하면. 일단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공부할 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써야 돼요. 10시간 내내 앉아있다고 하지만 10시간 내내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1시간, 한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10분 동안에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책을 안 보고 잠깐 스마트폰 좀 뒤적거리고 있다가 딱 10분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다가 다시 쉬는 시간 되면 다이더 풀고 좀 음료수도 한 잔 마시면서 공부 생각 잠깐 제껴두고 뭐 유튜브 하나 보면서 좀 웃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좀 공부에 대한 무게감을 좀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부만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특히 공부를 원래부터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적응 못해요. 그러니까 꼼장어는 이렇게 힘든 건 이유가 있어요. 원래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루 왼종일 책만 잡고 부여잡고 이렇게 죽쳐사다 책만 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습관이 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님은 살면서 이렇게 하루 왼종일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책을. 당연히 과부하 걸리죠.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확 바뀌려고 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듭니다. 원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 공부하자 10시간 해버리면 안 들어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해봤어야 말이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 체질적인 부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적절하게 나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줘야 돼요. 당근과 채찍. 왜냐? 이 고시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저도 별로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 왜냐? 너무 하루 왼종일 책만 봐야 되거든요. 그 두꺼운 책 봐야 되거든. 지겨워요. 재미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해야 되고 올해 내내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다음에 2022년도 계속 쭉 가야 돼요. 정말 지겨워. 당장 하루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어떻게 버티지?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친다는 거는 공부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꼼정언니. 님이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뭐가 문제일까? 이걸 생각해보면,
혹시 책 볼 때 독서대 있습니까? 꼼장원님 독서대 받쳐놓고 보나요? 독서대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왜 그 책받침대 있잖아요. 그 책 세워놓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책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딱 눕혀놓고 봐요?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는지. 독서대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 페이지 넘겨만 보는지, 아니면 책을 눕혀놓고 독서대 필요 없이 그냥 책 눕혀놓고 그 상태로 보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받침 올려도 불편하다고요? 그냥 바닥에 눕혀서 고개 숙이고, 그거 안 좋아요. 세워서 봐야 돼. 그러니까 필기할 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해요. 약간 전천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필기할 게 있는데 책이 잘 안 적어지면 눕혀가지고 보고요. 그러니까 필기할 땐 독서대에 놔두고요. 막상 넘길 때는 바닥에, 그러니까 독서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독서대가 왜 있냐 하면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적으면 고개 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야 돼. 꼼장어님, 내가 봤을 때 쉬는 시간 만들어야 돼. 공부할 때마다 본인만의 쉬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막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됩니다. 꼼장어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 많이 하셔야 돼. 스트레칭.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서 몸을 좀 풀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목 돌리고 깍지 끼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으니 그거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 너무 지겨우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동강 드는 게 아니라면, 뭐 동강 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면 저는 그냥 책 볼 때는요, 라디오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라디오 듣고. 근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라디오 들으면 공부할 수 있지? 산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 이제 책이 잘 넘겨지고 눈이 좋았어요. 음악 하면서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듣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 많이 했어요. 왜냐, 책만 보면 너무 재미없어. 너무 따분하거든. 그래서 뭔가 귀가 즐거워야 돼. 왜 우리가 뭐 현장 같은 거 일할 때도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보면, 아줌마들 집에 부업할 때 괜히 막 라디오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더 잘 돼요. 예. 그냥 일만 하라 하면 그분들 지겨워서 못해. 지겨워서 못해요. 따분하고. 네, 원효동님 먹으세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트레칭 꼭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만의 쉬는 시간 정해라. 뭐 1시간 반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반 공부하고 10분 쉬고. 예. 본인 쉬는 시간 정하세요. 그러니까 당근간 채찍을 무조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잠이 안 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잠이 안 와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수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잠입니다. 잠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비몽사몽인데 어떻게 책에 글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강사분이 하는 말이 귀에 꽂힐까요? 차라리 늦잠 자자, 늦잠 자세요. 괜찮아요.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봐야 돼요. 좀 잠 좀 자도 괜찮아. 지각한다고 해서 내 잡으러 온 사람 없어요. 잠 많이 자야 돼, 잠. 잠이 생명이에요, 잠이. 잠을 잘 자고 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잠 잘 자냐 못 자냐에 따라서 그날 당일에 공부 컨디션이 좌지우지 되고 시험 컨디션도 좌지우지 됩니다.
잠이 생명이에요, 공부는. 잠을 설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아직 이 공시바닥에서 못 봤어요. 좀 늦게 가서라도 잠은 푹 자야 돼요. 아, 더 이상 이제 안 졸리다 생각이 들 정도로 푹 자야 돼.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한 4, 5시간 잘 때 공부 능률하고 7, 8시간 잘 때 공부 능률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잠을 좀 많이 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특히 행정법 같이 판례나 조문 나오는 공부 과목들 읽을 때마다 내가 과부 걸린다. 그거는 있잖아요. 원래 처음 공부할 때 겪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님이 태어나면서 이 법 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판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 처음 보는 거잖아. 처음 보는 건데 양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눈에 익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암기가 가장 1회독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 이게 아니라 눈에 계속 익게 하는 거야. 눈도장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2회독 할 때는 그래도 처음 볼 때보다는 좀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이게 1회독 할 때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가볍게 보다가 2회독 때 보면 좀 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 무게감을 좀 줄이셔야 돼요.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외워야지. 무조건 집어야지 하면 못 들어가요. 원래 내가 이쪽 과목에 대한 바탕이 없잖아. 전공도 아니고요. 어떻게 한 번에 들어갑니까? 저도 예전에 법과목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웠나? 한국말 이렇게 어려웠어?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계속 이제 듣다 보고 이제 판례나 이제 원칙 같은 거 접목해 보면 이제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음에 과부하 걸리는 건 정상이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생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이걸 완전히 다 깨우치겠다,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은 욕심입니다, 욕심. 처음에는 그냥 좀 가볍게 훑고 지나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꼼장언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원래 내가 공부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공부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에서 시험 치겠다고 뭐 합격하겠다고 갑자기 하루 왼종일 공부하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과부하 걸립니다. 원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원래 태생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루 왼종일 책 잡고 공부해 본 사람은 이 생활이 익숙해가지고 하기 편할 텐데, 꼼장님은 뭐 기껏해야 뭐 예전에 일할 때 뭐 2-3시간 한 게 전부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 왼종일 쏟아 부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집에 갔을 때 있잖아요. 집에 갔을 때 좀 재밌는 건 공부 상관없이 좀 버킷리스트 만들어요. 버킷리스트. 집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영화, 집에 가고 싶은 영화. 저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또 뭔가 좀 뭔가 잘 쉬어야 다음날 공부하기 편하더라고. 집에 가서 막 공부할 거 쥐고 있고 막 단어장 쥐고, 난 그게 제일 싫어. 나는 이제 도서관 나왔을 때 단어장이 너무 하나도 안 봤어요. 내가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원효동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량진 다큐 아십니까? 꿈꾸는 자들에서 노량진 KBS 스페셜에서 했던 것 중에 그 노량진에서 새벽 5시에 줄 서가지고 그 왜 찌라시 같은 거 있죠, 그 필기 나는 거 펴놓고 막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 어두워 죽겠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딱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니까 여기 몇 시부터 나왔어요 하니까 여기 4시 반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평소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하니까 3시간 정도. 아니 무슨 숙명 시험 하나 붙는데 3시간 자고 있어. 이게 무슨 막상 그렇게 쭈그리고 이제 목 아프게 보다가
학원 들어가면 집중할 수 있겠냐고. 맞잖아요. 아니, 사법고시도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니고 꼴랑 경찰 시험이야. 일행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오바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런 어그로 환경에서 맨날 첫날 뭐 단어장 보고 찌라시 보고 있어도 안 들어와요. 눈 아파. 눈 베려요, 이게. 목만 아프고. 목만 아프다니까?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할 때는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냥 공부하고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잠깐 이별해야 돼요.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어.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잘 놀아본 사람이, 잘 쉬어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난 그 말 공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잘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놀아야 된다는 게 공부하지 말고 놀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공부 외의 시간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는 있잖아요. 그 수험 공부하면 항상 드라마 스케줄을 OCN 같은 거 보고 잤어요. 예. 공부 생각을 잊었어. 너무 막 집에까지 와가지고 공부 합격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잘 못 자니까 오히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뇌를 말랑말랑해서 저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 그거 있었거든요. 아내 유혹 있거든요. 아내 유혹 보면서 좀뭐 물론 막장 드라마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뇌를 말랑말랑했죠. 예. 예. 장서희 씨 보면서 뇌를 말랑말랑했지.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서 이미 왜 잠은 안 오겠어요. 자, 꼼장원님 잘 들으세요. 누가 자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잠이 안 와요? 아, 이미 자는 그 뭐 이불에다가 누가 침 꽂았습니까? 바늘 꽂았어요? 아니면 자는데 누가 목을 조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면 되잖아.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부담감이 큰 거야.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공부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집에 와서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제가 해보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공부할 때. 왜냐 그게 다음날의 집중력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집에 와서는 좀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겠죠. 없애려면 어떤 걸 해야겠어요? 공부하고 상관없는 건 아니고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 어? 내가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저는 공부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롤 한두 판 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하루 왼종일 하면 안 되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락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원효동님? 제가 2009년 10년도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유튜버가 없었잖아요. 유튜버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가 안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유선방송 나왔는데 그때 온게임넷하고 이제 MBC 게임 있었거든 게임. 그래서 가자마자 스타를 좋아하니까 그 지난 스타리그 이제 그 생방송 못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7시에 이제 스타리그 하면 10시나 11시에 재방송을 해줬거든요. 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스타크래프트하고. 맞잖아요. 내가 치는 이 형법하고 그 슬레어즈 박스 인류하나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잖아. 예, 내가 왜 그걸 왜 보느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름 내한테는 지혜였어. 그 공부하는데. 예. 그러니까 꼼장원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공부에 관한 어떤 그런 미련이나 어떤 그런 부담감을 집에 와서까지 자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잠을 못 자요. 편하게. 어차피 집에 와가지고 내가 책을 볼 것도 아닌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뭐 영화 한 편 때리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보통 제가 도서관에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10시에 문 닫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10시 한 10분. 그러면 드라마 한 프로 땡기고
스타리가 한번 보고 그거 참으면 끝이에요. 그래가 자고 일어나서 한 7시 일어나서 도서관 가가지고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님만의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꼼장언니 루틴. 나한테 맞는 루틴. 꼼장언니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자세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오래 못 앉아 있고. 예. 오래 못 앉아 있고 그리고 자세도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내 쉬는 시간에 적절하게 확보해야 돼.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독서실 책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만약에 그 책상이 딱딱하고 허리가 안 좋으면 방석 같은 거 있죠, 방석. 방석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방석. 그 님이 사용하신 독서실 책상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시립도서관 갔을 때 방석을 하나 챙기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시립도서관 책상이 나무 책상이에요. 직각으로 된. 그거 앉으면 꼬리뼈가 너무 아파요. 꼬리뼈하고 어, 다리가 엄청 땡겨요. 쿠션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 가서 이제 방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방석 아실 거예요. 방석 무조건 있어야 돼. 특히 여름 되면 방석 있어야 좀 쿠션감도 있잖아요. 특히 여름 되면 남자 같은 경우 사타구니 엉덩이 땀 차잖아요. 땀 찬 상태에서 이거 막 아무 쿠션도 없는 거 앉아봐요. 그럼 미쳐요. 이게 찝찝해가지고. 네. 그래서 최대한 내가 공부할 때 편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지장을 덜 주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 가지네, 간단하게. 첫 번째는 당근과 채찍.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부한 만큼 나에 대한 휴식을 적절하게 줘라. 내가 봤을 때 꼼장어님은 오래 하면 안 돼. 했다가 좀 쉬고, 했다가 좀 쉬고, 요렇게. 두 번째는, 집에 와서는 공부 생각 잊어라.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사라지면서 잠이 잘 올 것이다. 왜냐?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멘탈 관리에 좋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하루 공부 벼락치기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부어줘야 되는 것이 이 공무원 공부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이 나는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어, 세 번째는 최대한 편한 상태에서 공부하기. 편한 자세나 편한 상태에서 공부하기.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뇌에 과부하 걸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할 때는 다 걸려요. 내가 모르는 걸 억지로 집어넣는 거니까 당연히 걸리죠. 여러분 생각해. 모르는 걸 억지로 집어넣으면 과부하 안 걸리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글로 적힌 것만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게 법률 용어인데 법률 용어를 살면서 한 번도 안 찾아봤고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공무원 시험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바로 한 번에 들어간다 하면 지금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되겠죠. 다른 시험 준비해야겠죠. 더 난이도 높은 시험 준비해야겠죠.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치면. 자, 그래서 뭐 제가 얼마나 뭐 도움을 드렸나마는 그렇죠. 아프면 또 이제 부항 같은 거 맞고 해야 돼요.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꼼장어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음, 일단은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부담감이 생기면 이게 능률하고 바로 직결이 돼요. 네. 일단은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양만 지키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게 공부가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게,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꾸준히 뛰려면 안 지쳐야 되잖아요. 안 지치려면 적절하게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해줘야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 꼼장원이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본인만의 루틴을 잘 세우셔가지고 또 기운 내서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누구한테든 다 힘든 시험이에요. 예, 누구에게든 다 힘든 시험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 뭐 누구나 다 금방 붙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답변도 부탁한다고요? 어떤 거였지? 아, 요거.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작은 거에 하나는 예민하고 상처받을 수 없는지. 이 간단합니다. 자존감이 왜 나는지 아세요? 인생 합격 불합격밖에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 합격 불합격밖에 없잖아요. 합격 아닌 불합격이고, 그리고 소수의 합격과 절대다수의 불합격이 남는 시험인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수험생이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는 왜 예민할까요? 다들 다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편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어려운 상태에서, 나이 찬 상태에서,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 뭔가 마냥 편하고 뭐 즐거운 입장이 아니잖아.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게.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 안 되면 나 어떡하지? 뭐 다른 거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안 돼가 나이 차가지고 이게 안 돼. 여기 이거마저 안 되면 어떡하? 이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소리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발동을 해요. 자,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자존감이 뭐예요? 스스로 자 높을 좀 느낄 감. 스스로 높게 보는 게 아니라 낮춰버리잖아. 왜냐? 난 아직 수험생이잖아. 나 아직 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수험생이 뭐예요? 합격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지 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잖아.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거면 계속 책만 보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는 막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사업하고 하면서 막 성장해 나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고인물 같잖아요. 이 수험생활 자체가 고인물 생활입니다. 고인물 생활.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 누구나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든 하더라도. 그리고 예민한 나이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7, 8에 칩시다. 평균 나이. 그러면 그 나이 때면 보통 뭐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을 하거나 뭐 직장 다니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내 동기 중에 한 명 뭐 삼성에 취업했다 하더라. 음? 현대에 취업했다고 하더라. 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다 하더라.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자꾸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편한 상태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꼼장어리도 어떻게 보면 편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 그 수험생들 보면 형편이 딱해요. 형편이 딱해. 뭐돈 많아서 수험생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없는 살림에 돈 어떻게 쥐어짜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꼼장어리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잔인한 시험입니까? 합격 아닌 불합격. 중간이 없잖아요. 성공 아닌 실패. 딱 이 두 가지 길에서 나뉘잖아요. 근데 성공을 가는 사람들, 합격을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인생이 걸린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데미지들 끔찍끔찍하죠. 지금 이제 성인이 된 나이에 일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밥벌이 못하고 부모님한테 손이나 벌리고 있다. 그 주변에 자꾸 막 이제 푸시 있단 말이에요. 너 언제까지 공부할 거냐?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나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존감, 멘탈 관리는. 멘탈 관리 못하면 이제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적당히 지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공부한다 해놓고 이제 가방만 이제 스터디에 놔두고 막 게임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놀량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시험이 참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먹기 좋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하면 점점 떨어지니까. 네. 사회에 대한 부정과 자기 지시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집중해가지고 빨리 붙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오래 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수험생활 오래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꼼장어님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루틴 같은 거 잘 세우셔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공부에 어떻게든 정 붙이시고 잘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꼼장어님.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 지금 날씨 더 더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나라의 어떤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내가 이 시험을 선택한 이상 이 시험을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공부해서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붙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왕 하기로 한 거면 한번 잘해봅시다.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미 내가 선택한 이상 책임도 내가 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